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요거 이동조죠.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요 이동조가 생긴 모양은 그냥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은근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요 이동조의 폭을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서포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기존에 지난주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는 요 서포터 요쪽 오른쪽에 서포터를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동조를 기준으로 나중에 서포터를 이 이동조의 치수에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거를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높이 있죠? 요 높이. 요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크기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높이. 요 전체 높이에서, 전체 높이가 여기 지난주에 그렸던 요 서포트. 원래는 이제 요 서포트를 그린 다음에 이 서포트의 요쪽이랑 요쪽에 이 높이 있죠? 요 높이를 뺀 값이 바로 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전체 우리가 요거를 그려놨기 때문에, 요 높이, 얘는 요 밑바닥까지 오죠. 요 높이에서 베이스의 요 높이를 뺀 값을 적용을 시키면 얘 높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 높이를 좀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요 나사, 이 부분에 그러면 탭을 내줘야겠죠. 탭을 낼 때, 요거는 단순히 그냥 미터 보통 나사가 아닙니다. 여기 미터 보통 나사를 적용했다가는 틀려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운동용이죠. 운동용과 그 다음에 체결용이 있어요. 운동용 나사 같은 경우는 TR 나사예요. 사다리꼴 나사. 그 다음에 체결용은 요게 이제 미터 보통 나사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요 탭의 경우는, 이 손잡이를 회전을 시켰을 때 이동조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운동용 나사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도면을 작업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작업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은 요 높이부터 좀 산정을 해볼게요. 요 높이 같은 경우는, 높이보다는 측정을 해야 되니까, 측정은 요 폭. 요 폭은 측정을 합니다. 여기는 폭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요 폭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요 측정해보면 요게 34? 34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는 측정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일단 34를 가지고 도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디다 그릴까요? 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34짜리 가로선을 먼저 하나 그려놓겠죠. 이렇게 그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캐드에서 오셔가지고, 요 전체 높이가 62네요. 그죠? 62에서 베이스의 높이가 17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62에서 빼기 17. 요거 하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45가 나오나요? 그죠? 그러면 45만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높이는. 그래서 옵셋 45를 일단 이렇게 띄워 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일단 우리가 정면도로 선택하는 거는 요걸 정면도로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을 그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7? 17 나옵니다. 17. 자, 그러면은 캐드로 넘어가서 자, 옵셋 17.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높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 높이를 여기를 측정을 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요걸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요 사이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 사이. 왜냐하면 요 사이에 요 놈이 이쪽에 끼워져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끼워 맞춘 공차를 나중에 적용시켜 줘야 돼서 요 부분의 측정 값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서포터를 먼저 그렸다 그러면은 이 서포터의 요 두께를 참고하셔야 되고 요번에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이동조를 먼저 그리기 때문에 이동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포터를 요 이동조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7? 17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를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옵셋 17 해서 위쪽, 아이고 17이 아니죠. 자, 옵셋 17의 절반으로 가야겠죠. 절반으로 해서 위아래. 자, 이렇게 튕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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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이동조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좀 특이한 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죠? 자, 얘는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여기에 자, 얘를 끝까지 이렇게 밀었을 때 자, 요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안 뚫리고 그냥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의 디귿자 형태다 라고 봤을 때는 얘가 끝까지 밀었을 때 요게 틈이 생기게 돼요. 아무리 정밀하게 가공한다고 해도 이쪽은 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 요 모서리 부분이 이쪽에 정확하게 끼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배달한 건 없습니다. 자, 요거 지름값 그냥 측정해 보세요. 지름값.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4파이? 4파이 나오네요. 자, 그럼 캐드로 와서 자, 여기에다가 지름 4짜리, 자, 이쪽에다가 4짜리,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형상이 거의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그릴 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이제 여기 탭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탭은 자, 요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포터를 기준으로 그래야 중심이 정확하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얘를 맞춰 주셔야 요 중심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중심까지의 요 거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됩니다. 자, 캐드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 중심선이죠? 요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를 보면 40이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 40에서 얼마를 빼요? 그죠? 요 17을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40에서 17을 빼면 자, 여기 얼마 나와요? 여기 23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옵셋 23 해서 위로 이렇게 띄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 우리가 무심코 여기 중심에다 이렇게 뚫었다가는 얘를 나중에 조립을 했을 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안 맞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탭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요 부분에 이제 얘가 얼마짜리인지 요걸 알아야겠죠?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이게 10이 나옵니다. 10.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 좀 걸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얘 중심이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맞고 얘가 좀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여기 한번 재볼까요? 자, 여기 재보고 여기 한번 재보고 이걸 쟀을 때 일단은 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재보고 있습니다. 요게 위아래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요거 사이 값이 얼마가 지금 차이가 나는지 볼게요. 예, 0.5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자, 14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14가 나오네요. 14. 그 다음에 여기가 17이 나오죠. 14, 17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요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놓은 요 중심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8,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9가 나오겠죠. 이거를 가운데다 뚫어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안 그러면은 이따가 구멍을 뚫을 때, 치수를 기입을 할 때 대칭 치수를 기입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이거는 일단은 조립을 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TR이 10짜리였죠. 자, 일단 10으로 이렇게 띱니다. 10이 5가 되겠죠. 5로 이렇게 띄고 이쪽으로 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규격집으로 넘어오셔갖고 자, 여기서 이제 미터 사다리꼴 나사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TR 10짜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TR 10짜리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한 거는 피치가 2짜리가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치 2짜리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자, 옵셋 피치의 절반이니까 1로 자, 아래쪽 띄워주고 자, 바깥쪽이 가는 시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자, 중심선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살짝 여기 가운데로 딱 맞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요게 나중에 조립을 했을 때는 요 모양이 맞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요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끼워져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요쪽에 지금 요렇게 못따기가 돼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여기 못따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옆으로 요렇게 못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쪽에서 표현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쪽에서는 요쪽에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중심선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이렇게 똑같이 중심선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LEN 3 해서 이쪽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은 조금씩만 살짝 짧게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해볼까요? 요렇게 짧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중심선으로 변경. 그냥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축척을 바꿔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놈이죠. 자, 요거 LEN 3 해서 요렇게 연장을 할게요. 그래야 뭐 대칭 치수를 넣던가 하겠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부분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전체 절단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겠죠? 자, 그래서 가는 시선 해서 자, 해치. 자, 요거는 안시 3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찍어주고 여기 찍어주고 자,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겠죠? 요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게 이제 가는 시선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면도가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측면도 하나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도는 여기 좌측면도를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영상을 바꿔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체 사이즈 하나 따오고요. 자, 요놈의 폭, 요놈 폭을 알아야겠네요. 자, 요놈 폭은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자, 측정입니다. 측정.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요게 8하고 9? 8하고 9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8.5 그럼 17. 왠지 여기 두께가 17이었으니까 그죠? 여기 두께가 17이었으니까 왠지 17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17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옵셋 17 해서 자, 이렇게 띄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따와서 이어만 주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선 따오고 여기 선 따오죠? 자, 그래서 옆에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챔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선 정리, 여기 선 정리, 여기도 선 정리, 여기도 선 정리.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중심선을 자, 이렇게 일단 그어 놓습니다. 자, LEN 3 해서 자, 위 아래 자, 양옆에 다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 중심선을 따로 이렇게 갖고 올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계산을 통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맞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지름 10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 1이죠. 안쪽을 띄워주고 바깥쪽이 가는 시선 그 다음에 트림 자, 요놈하고 요놈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15도 살짝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이쪽에 탭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평면은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자, 이 선을 따와야 됩니다. 자, 요 선을 요렇게 하나 따오셔야 돼요. 자, 모서리 선이죠. 자, 여기 요쪽 선, 얘도 요렇게 따오시고. 자, 이렇게 따오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요거 요 모서리선도 있군요. 요 모서리선, 요 모서리선.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통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수로 레이어 바꿔주신 다음에 자, 이제 자, 치수 기입 들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 가운데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은 그냥 이렇게 대칭 치수로 뽑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바깥쪽 이렇게 하나 뽑아주면은 이쪽 치수는 마무리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탭의 위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이죠. 자, 이 탭의 위치가 여기서 23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23 자, 요 위치는 정확하게 맞춰주세요라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랑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 하나 뽑아주시고, 전체 하나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뽑을까요? 요거는 그냥 L2로 뽑을까요? L2로 해서, 자, 여기 교차점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살짝 꺾어 주신 다음에, 아이고, 여기 나오네요. 다시 세팅 들어가서 열어줄 문자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자, 이 정도에서 살짝 꺾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2번. 자, 이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수량은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tr 10짜리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피치 2짜리를 썼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끼워 맞춘 공차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자, 여기는 H7 공차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치수가, 요거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름 치수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반지름으로 넣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거는 지름 치수로,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는데, 얘가 지금 요쪽이 좀 복잡하네요. 이쪽으로 뽑기에도 좀 그렇고, 이렇게 뽑아 놓을까요? 이쪽으로 뽑을까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뽑았을 때 다른 거랑 걸릴 거는 없네요. 자, 일단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량을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 2 다시 넣었을 때 이게 걸리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지름으로 해서, 자, 얘를 더 눕혀볼까요? 자, 이렇게 눕혀서, 그 다음에 앞에다가 2 다시, 자, 이렇게 넣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됐고, 다 됐고요. 자, 여기 폭도 됐고, 나왔고, 여기도 마무리 됐죠. 자, 이제 이 측면도, 자, 요놈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것도 어때요? 그죠? 자, 얘도 끼워 맞춘 공차죠. 자, 얘는 G6 공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얘 높이는 여기서 맞춰줬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는 뭐 없네요. 그죠? 요걸로 마무리가 되나요?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얘 높이도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뽑았고요. 그 다음에 나왔고, 얘도 있고, 다 있죠? 됐네요. 요거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혹시라도 뭐 이따가 나중에 또 발견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한번 넣어보죠. 뭐 요걸로 일단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공차 넣어야겠죠? 자, L2 세팅 들어가서, 자, 공차로 바꿔주시고, 아이고, 화살표 바꿔줘야겠죠? 자, 데이텀으로 바꿔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밑바닥이 기준이 되겠죠? 자, 여기 기준 요쪽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는 B까지 했죠? 그럼 얘는 C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C 데이텀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끼워 맞춘 공차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 들어가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뭘로 줘야 될까요? 자, 요거랑 요거 수평 거리가 되겠죠? 17 구간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뽑아볼까요? 해서 수평, 자, 17 구간이니까, 자, 요거는 IT 공차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7 구간이 요 구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IT 5급 쓰니까 얼마예요? 그죠? 8이죠. 8. 자, 그러면 0.008 넣어주시고 데이텀은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자, 여기 L2 얘도 이쪽으로 넣어볼까요? 자, 이쪽에서 좀 침범하면 오른쪽으로 좀 뺄게요. 자, 요 놈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요 놈은 그래서 당연히 수직이 나와줘야겠죠. 자, 수직은 45 구간이 전체가 수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45면 여기에 속하네요. 자, 0.011이 나옵니다. 0.011. 자, 그러면 여기에 수직 바꿔주시고 0.011 써주시고 얘는 C. 다행히 뭐 닿진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맞춰줘야 될 거를 찾아보면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위치도 공차 하나 넣어줄까요? 위치도 공차. 자, 이거는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자, 요 구간 요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니까 요거 위치도 공차. 자, 요거는 23 구간이 되겠죠. 자, 23 구간이니까 여기 9가 됩니다. 0.009. 자, 얘는 위치도는 데이터만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아, 요쪽에 위치도 공차를 안 넣었나요, 우리가? 이거 위치도 공차 넣어줘야 되는데, 그죠? 자, 요거, 요렇게 빼서. 자, 요것도 요렇게 빼셔도 되고, 요렇게 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빼도. 자, 이거는 위치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냥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얘도 23 구간이니까 똑같겠죠? 똑같이. 0.009.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얘를 왼쪽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위치도 넣었군요. 여기 넣었네요. 괜히 넣었네요. 괜히.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얘는 파일을 안 넣어도 돼요. 얘는 탭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얘 작업을 할 때 구멍을 먼저 뚫잖아요. 구멍을 뚫기 때문에 파일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는 뭐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이제 이쪽에다 수직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끝나나요? 뭐 자꾸 뭐가 이렇게 찝찝할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자, 이제는 표면 거치기 넣어주면 되겠죠? 자, 표면 거치기는 얘는 재질 자체가 지금 뭐예요? 자, SCM415죠? 자, 그래서 W가 들어가는 구간도 없고 자, 얘는 X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Y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Y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는 조립도에서 확인을 먼저 하세요. 자, 조립도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을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자, 마찰은 이 측면도에 다 나오겠네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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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부 다 마찰이네요. 그죠? 자, 여기 전부 다 마찰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은 지금 공작물이 물어주는 구간이에요. 그죠? 공작물을 물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Y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없죠? Y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2시 방향 Y 갖고 와서 자, 일단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나요? 자, 이제 6시 방향 갖고 와야겠죠?
자, 거꾸로 뒤집힌 6시 방향 갖고 와서 자, 반대편에 하나 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자, 요 옆면에 넣어야 되니까 자, 요거 3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일단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반대편 거 갖고 와야겠죠. 자, 요거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다 마무리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여기도 얘랑 닿지 않냐. 그런데 얘를 끝까지 밀었을 경우에 닿는 것 뿐이지 마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X로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됐고 여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옆면도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면도 됐고 요 밑에 면 안 넣네요. 그죠, 중요한 부분. 자, 요 밑에 베이스랑 마찰이 일어나는 요 부분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 얘는 3번. 자, 그 다음에 얘는 X죠. 자, X고 자, 이건 필요가 없고요. Y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열처리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3번 부품이네요. 그죠? 요게 이제 3번 부품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생긴 형상은 아닌데 신경 써야 될 게 은근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4번 부품, 자, 요 서포터를 그릴 건데, 요거 그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그린 자, 요 이동조를 이제 참조해서 도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 약간 좀 걸리는 건 이제 요 부분이 좀 살짝 걸리긴 하는데 요게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얘네 우리가 그린 대로 자, 요 베이스 그 다음에 요 서포터 요 놈을 조립을 했을 땐 정확하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 연습 또 해보시고요. 저 다음 시간에는 자, 요 서포터를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연습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지를 하나 할 건데 조만간에 또 공지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뭐냐면은 조만간 한 10월 정도, 10월 정도에 아직은 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남았죠. 자, 그 정도에 요 멤버십 요 제도를 살짝 좀 변경을 하려고 해요. 살짝이 아니라 좀 완전 개편이죠. 어떤 개편이냐면 일단 약간 제가 맨 처음에 요거 멤버십을 만들 때 기부 형식으로 후원의 형식으로 제가 좀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뭐 조금 차별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도면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멤버십 영상 있죠? 요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게 이제 공개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변경을 할까 해요. 대신에 멤버십 회원님들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횟수가 더 중요하겠죠. 자, 횟수도 나중에 따로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나중에 이 영상만 보고 혼자서 독학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멤버십 요거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린 도면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이 도면을 그렸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요거를 피드백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피드백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강의를 해 오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피드백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합격률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따로 또 공지를 자세하게 좀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조금 변경을 좀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스케줄을 좀 그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4번 서포터 시간에 또 따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